원방. 나와 있는 것도 쭉 봐봐. 뭐 기본형, 표준형, 기본형이 아니라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여기 다 있는데 보면은 뭐 다 알 거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원이 될 조건. 자, 원이 될 조건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봐봐, 표준형이나 기본형 이런 데서는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반지름이 0보다 크면은 원이 돼. 반지름이 0보다 크면은. 그런데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어떤 거? 일반형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원이 될 조건이 나왔는데 봐봐. 근데 원이 될 조건 어떻게 나와 있니?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바로 뒤에 있는 거.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게 원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0보다 작으면은 반지름이 0보다 작은 상태가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이 될 수 없어. 이게 원이 될 조건은 가끔씩 등장해. 여기서 다음 뭐 이게 일반형으로 이렇게 뭐라고 일반형으로 수식을 주어진 다음에 다음 중 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그러니까 경우가 예전에 왕왕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표준형을 쓰는 일반형, 이게 일반형이야. 일반형을 쓰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요거 원이 될 조건 할 때 나오고, 두 번째 어디서 나오겠니? 자, 미지수가 3개야. 언제 나오겠니? 세점. 그렇지. 세 점을 주어져. 점 3개를 딱 주어져 놓고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은 여기다 놔야 돼. 그러면은 세 점이니까 xy에다가 점 3개를 넣으면 수식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수식 3개를 적절히 우리가 뭐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a, b, c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 기본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너무나 중요하고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다 알 거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자, 다음 장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쭉쭉쭉 보면 되고, 자, 보자. 예제 13번에 예제 봐봐. 2점 2,5 마이너스 2,5 4, 마이너스 1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여기서는 나는 뭐야? 나는 사교육 3페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 밑에 종이가 잘 있어요. 매력 터져, 그지? 우리 동생 못지않은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야. 자, 봐봐. 공식을 자, 나는 사교육 강사고 그거잖아. 너희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잖아. 주입식 교육의 어떤 거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너희들한테 공식을 외우라고 할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는. 자, 이거 맞불 교과서에 다 있는 공식이거든? 자, 지름의 양끝에 원이 있어. 근데 요하기하고 여기, 요렇게 지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공식 기억해? 자, 여기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은 우린 이거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해줄게. 얘는 자 x 거기다가 적어서 거기 위에다 적혀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안 적을 수가 없어.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얘는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더하기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 이렇게 그냥 넣으면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이 돼. 근데 대신 이거 봐봐. 이런 형태도 아니고 이런 형태도 아니잖아. 응? 그럼 얘를 전개를 해. 전개를 한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면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돼.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요거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지? 처음 듣는 느낌이 들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기억해? 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우리 봐봐. 어떤 A랑 A점이 있고 어떤 B점이 있어. 이 A점이랑 B점을 2대 1로 내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2대 1 거리의 B가 어떤 점 P가 있는데 자 AP 대 BP의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점들의 집합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대 1 요거고 그리고 2대 1 요거고 요 점하고 요 점이 주어지고 요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 있잖아. 그러면 여기 봐야 자, 2대 1 2대 1 이런 식으로 되게끔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원 자체가 요 원이야. 요 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래. 뒤에 있어. 그럼 봐봐. 아폴로니우스의 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봐봐. 요 점하고 이 점 뭐야? A, P, B의 내분점이지.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지. 이 점은 뭐야?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지. 그러니까 내분점은 좌표 구할 수 있고 외분점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뭐야? 이거잖아. 지름의 양 끝을 뭐야? 지름의 양 끝이 좌표가 주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 공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있잖아. 되게 힘들게 구하는 애들 많아. 힘들게 구하는 애들 많아. 이 처음에 이렇게 요점 구하고 중점이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곡선 풀이 공식을 적용하면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고, 자 예제 3번 있잖아. 3번 맨 마지막 예제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예제 이 문제 있지. 이 문제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야.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고 이 다음 장에 보면 내가 풀이가 길게 돼 있을 거야. 길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이 x축에 있을 때 y축 위에 있을 때 두 번째로 보면 중요한 거 x축과 접할 때 y축과 접할 때 x, y축에 모두 접할 때 자, 이런 원들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 방식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이건 니들이 그냥 다 풀어봐야 돼. 여기는 문제는 내가 일부러 좀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여기다가는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제일 다양해. 제일 다양하니까 여러가지로 기억을 좀 잘 해봅시다. 그 다음 정에 나와 있는 게 자 6페이지 지금 갑시다. 축에 접하던 원의 방정식 아까 얘기했던 거지? 축에 접할 때 축에 접하면은 자 요거야. 만약에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반지름과 y값이 중심의 y값이 같겠지. 그치?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반지름과 x좌표, 중심의 x좌표가 같다. 이거 y축에 접하니까 y좌표가 같다 이렇게 착각하고 문제 풀 때가 가끔씩 있거든. 자,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문제 푸는 게 디폴트야.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야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 자, 이 얘기는 문제를 다 풀어보면 될 거야. 많이 풀어보세요. 중심이 사분면 위에 있을 조건까지도 쭈르륵 하니까 당연히 다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 10페이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판별식의 관점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관계. 자, 첫 번째는 뭐다? 판별식. 두 번째는 점과 직선.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자, 판별식은 뭐니? 이거 2차 함수 할 때 되게 많이 했었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려면은 그거 두 개를 같다고 했을 때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은 접선이고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고 요거 있잖아. 근데 원도 사실은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 그렇기 때문에 봐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게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직선이 주어진다면은, 자, 얘네 둘이가 두 점에서 만날 것이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냐 뭐 안 만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자, 이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 전체를 뭐가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 판별식을 구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방법이야. 근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어. 실제로 가장 많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얘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이 점은 뭐가 될까? 직선은 나왔고 이 점은 뭐가 될까? 원에 있는 어떤 점이 될까? 그렇지, 중심이 돼. 중심. 중점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야? 중심이야. 얘는 중심이야. 원의 중심. 왜 그러냐? 봐봐. 원이 있어.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럼 봐봐. 이 중심이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한다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점과 이 원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요 길이. 맞지? 요 길이 알 수 있어. 그럼 뭐야? 만약에 이 길을 내가 D라고 했을 때 D가 R보다 작다면 R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R과 D와 R이 같다면은 접하는 게 될 것이고, R보다 D가 크다면은 이 위에 있어서 만나지 않는 직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뭘까? 얘는 안 나와. 안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야? 문제는 얘네 둘이 우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 이 방법. 두 점에서 만날 경우에는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될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봤었다면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든.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가서. 이 현의 길이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지. 이 현의 길이. 공통현의 방정식 같은 거 구할 때도 사용될 것이고, 여러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돼, 이거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원 위의 점 A, B를 지날 때 성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 얘는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야. 얘는 반지름이니까 주어졌을 것이고, 얘는 D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애들 여기서 착각하는 거,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안 해가지고 틀리는 애들도 꽤 많아. 현의 길이 구할 때는 이 길이 더하자면 무조건 곱하기 1을 해야 돼. 얘네 둘이 똑같은 이름의 삼각형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것은 좀 암기를 해주면 좋을 만한 거. 자, 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분의 2R이면은 얘는 몇이니?
쓰라고 그랬었어. 이거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럼 2분의 루트 3 아니겠지?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겠지? 그리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전체는 120도가 될 거야. 이거는 너희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와. 봐봐. 원이 있고 여기가 중심이 있는데 원을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접는 경우 나오지. 가끔씩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이 접은 놈이 원점을 지나간다고 할 때 자, 얘는 무조건 반지름의 절반이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 얘가 얘의 절반인 거잖아. 그치? 이 길이의 절반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 60도 90도 60도 30도 190도가 성립되는 그런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각형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2가 R에 해당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치? 만약에 이걸 접어가지고 이게 딱 같아지면은 자, 요 길이도 얘 길이랑 같아질 것이고 이게 있잖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그 특징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지?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딱딱 눈에 들어오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 뭐 다 피타고라 정리해가지고 구하고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 야, 이거 피타고라 정리할 때 1대 루트 3대 2 하면은 너희들 시험 문제 풀 시간을 30초에서 40초 이상 단축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그걸 바로 그냥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요 비슷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 예전에 강남에 있는 정신여중인가 그랬던 것 같아. 재작년 정신여고 1학년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서술형 7점짜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나는 이거 왜 7점으로 냈지? 근데 이걸 실제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근데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게 쉬운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 니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의 관점들을 갖고 있으면 되게 편한 게 많아. 근데 그것도 지금 문제마다 다 가르쳐줄 수가 내가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주지 못하는데 자, 요런 문제가 있어. 좌표평면에 있잖아. 진짜 복잡한 좌표평면을 만들어놨어.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자, 이 원에 두 접선이 있는데 이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은 자, 요 점들이 만드는 자취의 방정식은 요런 거. 자, 이 원을 둘러가면서 계속 이 점들이 생기겠지. 여기서도 수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도 수직이 있을 것이고. 그지? 뭐 이렇게도 수직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점들이 다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 점들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그냥 끝났어야 돼.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R이라면은 이거 결국 원이 되지 않겠니? 그냥 대충 봐도? 그렇지 않겠어? 저기 봐봐. 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응? 이 두 직선이 계속 이 원을 따라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국엔 요런 원이 될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이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중심은 주어진 거고. 이 반지름이 몇일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루트 2R. 끝이야. 이 루트 2R이야. 왜 루트 2R이지?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 정사각형이잖아. 1대 루트 2. 이걸 이용해야 된다고. 알겠어? 얘가 1대 루트 2야. 그걸 이용하면 끝나는 거야.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어. 그럼 뭐. 이걸 수식으로 계산하려면은 지옥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너희들한테 강조했었던 거가 하나 있었지. 아니, 너무 많은 걸 강조했었지.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잖아. 만약에 어떤 기울기가
직선의 방정식아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온 상태에서 어떤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1대 1대 루트 2를 계속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를테면 이런 거. 기울기가 1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의 길이를 구하거나 뭐 얘의 길이를 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1대 1대 루트 2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서 풀면은 쉽게 문제가 풀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하적인 관점을 계속 여기다 접목을 시켜야 돼. 접목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겠니? 자, 요런 거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옛날에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야. 뭐지? 수능에서 수능이 난다. 그 너희들 모의고사에서도 기출이 됐었던 이런 문제고. 그리고 뭐 원 접는 것들 뭐 고난이도 문제라고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장에 11페이지 나와 있는 거야. 직선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 좀 전에 얘기해준 거. 이거 착 그렸을 때 그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원과 원 사이의 관계도 돼. 만나지 않을 때,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원과 원이 접하는 관계는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원과 원이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것만 생각해. 이렇게 접하는 경우만 생각해. 한 점에서. 근데 원과 원이 접하는 가장 특출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원과 원이 접하는 상태잖아. 이 원과 이 원이 접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뭔가 접한다고 할 때 문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 접하게 하는 뭐 미지수를 하나 주고 이 미지수의 모든 값을 구하세요. 대신 모든 값을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 다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그것을 이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가야 되는 거고. 알겠지? 이게 외접, 내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면은 대충 각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 그려봐야 돼. 원이나 직선 나오면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직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져. 대신 정확하게 잘 그려야겠지. 그래서 어지간하면 문제 풀 때 연습을 좀 해야 돼, 너희들이. 나는 이런 거 맨날 연습을 하니까 거의 문제 보고 나서 대충 그려놓으면은 거의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 그렇다고 알아도 그냥 될 거야. 문제 보면 얘는 1, 4분면 정도만 그리면 되겠다. 얘는 2, 4분면 정도만 그리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냥 판단이 돼. 문제를 보면은. 근데 아직 많이 안 해봤잖아. 해보면서도 나는 어지간하면 거의 스케일을 비슷하게 그려. 여기가 한 3이면은 여기가 한 4가 되게끔. 그런 식의 스케일까지 비슷하게 항상 그려놔야지 딱 봤을 때 눈에 보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다 그려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을 그려야 된다. 여기서 원에다 접선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 접선이 둘 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둘 다 플러스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계산이 애매해지는 거지. 그때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나와도 둘 개 다 플러스구나 맞구나 이렇게 이게 시각적인 검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시각적인 검산. 그러니까 스케일을 비슷하게 반지름이 3이면 진짜 3만큼 정도가 되게 이게 그려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쭈루루루 나와 있고 사실 이런 공통접선 이 얘기는 교과서에서는 잘 등장을 하지는 않아. 공통접선은. 그런데 그래도 뭐 지금 이번에 딱 대놓고 어렵게 내겠다고 그냥 작정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통접선을 생각하느냐? 공통접선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원을 공통으로 지나는 접선은 총 4개가 있어. 4개. 어떤 거?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지나는 거. 이렇게 지나는 거. 공통접선은 항상 두 원이 떨어져 있을 때 4개가 등장하게 돼 있어. 그때 얘를 우리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러고 얘네 둘은 공통 내접선이라고 그러고. 근데 문제에서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런 식으로 주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려봐서 유추를 해내야 돼. 여튼 이게 공통 외접선일지 내접선일지. 그럼 얘네들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자, 항상 원은 반지름과의 싸움이야. 자,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내가 요걸 1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지? 그지? 그러면 여긴 뭐야? 얘 반지름. 얘가 반지름 이제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하면은 얘는 R2-R1이야.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인해서 빗변을 알 수 있고 이 길이 알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점이고 얘를 알 수 있겠지. 이게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야. 보통 내 접선의 공통 접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 길이를 구하라고 그래. 길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문제 아인슈타인에서 너희들 풀어봤었던 문제 있지? 100이면 100이 질문을 하러 왔던 문제. 이거 기억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하지? 그래가지고 얘랑 길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었던 것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공통 외접선인 경우에는 요래 요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간의 싸움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는 R1 플러스 R2가 되니까 그치?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길이 아니까 요 길이 우리 또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으니까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요거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 봐봐. 공통 외접선 요거였지? 공통 외접선은 요 길이니까 요 길이의 쪽은 봐봐. R2-R1의 제곱 그리고 얘는 이 길이는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지. 그지? 그러면은 D의 제곱 빼기 R2-R1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은 공통 외접선의 길이야. 자,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이렇게 있으면은 시험 문제 주고도 못 풀어. 이 공식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등장을 한 것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너무 빠르니? 괜찮지? 자, 그래요. 일단 공통 내접선 이런 것들을 쭈루루루 나와 있으니까 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해? 하고 있지? 그지?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 K에 이렇게 했을 때는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기억을 해보자. 만약에 원도 두 개의 원이 있잖아. 두 개의 원이 만약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면은 이 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지. 그치?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그냥 무조건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작은 방정식, 가장 작은 원의 방정식. 그럼 뭐야?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할 때가 가장 작은 원의 방정식이 돼. 그렇겠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얘가 가장 작은 방정식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오냐? 얘가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지? 가까운 곳이죠. 그치? 봐봐. 자, A의 얘랑
요런 거잖아. 그치? 얘도 원의 방정식이고 얘도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될까요? 직선이 돼. 얘가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ax, bx, by, c a'x, b'y, c 요것만 남아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두 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무한의 거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 얘도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 구해야 돼.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는 것도 나와. 이건 뭐 원과 원, 점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길이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치? 즉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두 점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그럼 봐. 그 직선의 방정식과 이 원과의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이 길은 반지름이고 거리 구했고 얘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이거 귀하들 여러분들 다 했었던 거니까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공통연의 길이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바로 다음 장에 있는 16페이지 공통연의 길이. 자, 19페이지 봅시다. 자, 2등분할 조건 아니면 요거 하나 맞아. 18페이지의 마지막 한 원이 다른 원을 2등분한대. 둘레를 2등분한대. 애들 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 원이 있어. 원이 있어. 그러면 여기 둘레를 2등분하려면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가 지름이어야겠지. 그치? 다른 원이 있잖아. 요 지름을 지난다는 거야, 여기. 이런 상황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 얘를 C1이라고 하고 얘를 C2라고 하면은 자, C2가 C1의 둘레를 2등분해. 뭐냐면은 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어딜 지나야겠어? 얘가 지름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C1의 중심을 지나야겠지. 요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자, 19페이지. 너희들 딱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이런 공식이 둘 다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면서 이런 공식이 있었죠? 라는 거 주는 거야 이제는. 이제 자,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도 일단 두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사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어. 근데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왜 두 가지로 나올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요렇게 해서 그래. 자,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 기울기가 1이라고 쳐볼게. 그럼 요런 방정식과 요런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뒤에 봐.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 어디에 있나 봐봐. y 절편 구간에 있잖아. 그치? 보면은 m은 기울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뭐야? y 절편이야. 그잖아. 그럼 y 절편이 플러스 쪽에도 하나 생기고 마이너스 쪽에도 하나 생겨. 똑같은 거리잖아. 자, 여기서 애들 제일 착각 많이 하는 거. 애들 있잖아.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에서 공식 1만 외우고 있어. 요거. x 플러스 마이너스 자 r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1. 요것만 외우고 있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공식은 머릿속에 박아놔라. 중심이 원점인 경우야. 딱 요 경우에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중심이 예를 들어서 움직였잖아?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밑에다 공식을 같이 써놨으니까 제발 요것도 같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원점이 중심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바꾸어서 써야 된다. 단순히 생각해봐봐. 자, 여기에 있는 원인데 길이면 이거랑 이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니?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자, 그리고 4번 별표 줍시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지?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지? 결국 요거야. 요거라고. 원이 있어. 원 밖에 점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접선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알잖아. 중심과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길이가 같고 반지름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점과 중심과 이 직선과의 직선 L과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 R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죠. 절대값으로 나오니까 항상 두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 그린 두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되고 그 두 개가 이제 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고 있지? 이건 하도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가정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은 얘랑 얘의 거리를 알면은 자, 이 거리도 알 수 있고 이 거리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그렸을 때 자, 요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이건 뭐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기억하지? 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아.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사실 이거 맨 마지막에 넣기는 넣었는데 요거 한 점에서 있잖아. 여기다가 여기로 우리가 선을 그었어.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안 나와.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어떤 원이 있어. 그리고 원 밖의 점에서 이렇게 두 직선을 그었어. 만나는 두 점이 있어. 이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야. 자, 요거는 공식이 있어. 야, 이거는 중심이 원점이 있는 경우만 생각해. 다른 것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중심이 있으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극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L은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 요거야. 적어놔. 이거 여기다가. 어디다 적어놓냐면은 맨 마지막 장 봐. 맨 마지막 장. 내가 극선의 방정식 정리를 하다가 이것은 사실 내가 이거 마지막에 빈칸으로 돼 있지. 빈칸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중심이 아닌 경우를 써줄까 말까를 하다가 내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좀 오바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안 적었거든. 내가 만약에 있잖아. 나중에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가르쳐 줄게. 만약에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중원 바깥에 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런데 요거 뭐하고 같은지 잘 한번 봐봐. 얘가 원 위의 점, 얘랑 같아. 원 위에 한 점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 여기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공식이 이렇거든? 얘랑 똑같아.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적어놔.
저지? 적으셨지요? 자, 이게 그 문제들이 쭈르륵 나와있고, 여기에는 내가 풀이들을 막 1, 2, 3 이렇게씩 달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풀이 과정 같은 경우들을 꼭 다 한 번씩 풀어봤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풀이 방식으로.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 23페이지 봅시다. 자, 외부의 한 점 Px에서 원의 그 두 접선이 직교할 때 P의 좌측. 아까 얘기했지? 반지름 루트 2다. 네,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다음. 자, 외부의 한 점에서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 이 기울기의 곱은 그냥 공식을 그냥 써가지고 M을 구하는 게 빨라. 그러면은 2차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하고, 25페이지 아폴로니우스의 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야. 알겠니? 이것은 풀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아폴로니우스 원을 구해라. 요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있는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각도가 최대일 때 그리고 넓이가 최대일 때. 자, 무슨 얘기인지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A와 B를 2대1로 거리의 B가 2대1인 원을 이렇게 조금 안 이쁘지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점 P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두 가지야. 처음에 각도 P, A, B가 최대인 경우. 두 번째는 삼각형 A, B, P가 최대인 경우. 자, 문제는 요거 두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자, 첫 번째. 각도가 최대가 되려면 이 P는 이 원 위를 계속 움직이는 점이야. 근데 봐봐. P, A, B. 요 각도잖아. 그치? 요 각도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가 되겠어? 얘가 여기서 접선인 경우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냐면은 이걸 구해야 돼. 중심을 구해야 돼. 중심을 구해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도가 최대가 되려 하는 점을 이렇게 접하는 점이 최대가 돼. 각도는. 왠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게 밑변이잖아. 그럼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점, 요 점이 최대가 되는 거야. 얘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최대의 넓이 자체는 A, B의 거리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반지름인 것 같아. 그렇지? 요거 이용하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내가 많이 했어. 하면 되고, 신가연이 내가 찍은 영상 볼 때까지 이거 안 가르쳐 줄 거야, 죽어도. 외부의 점에서 원까지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 그리고 이제 원 내부의 한 점을 지나면 요거 두 개가 남았는데, 자, 요런 문제도 너희는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야. 자, 어떤 원이 있어. 그리고 바깥에 직선이 있어. 그럼 봐봐. 자, 중심과 직선의 거리에서 이 원에 있는 점 P가 있고 이 직선 L이 있을 때 P와 L, 이 직선이 이루는 거리가 최소인 점은 여기겠지. 그치? 최대인 점은 반지름 쭉 해가지고 여기가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최소는 자, D, D란다. D,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 우리가 D라고 한다면은 D에서 R을 빼면 그게 최소값이야. D에서 R을 더하면 이게 최대가 돼. 맞지? 자, 요건 이제 너무 쉽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뭐야? 이 P에, 이 점에서 L에 내린 수선들이 정수가 되는 값들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이 최소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리고 이 최소값이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루트 3은 1.7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뭐야? 그러면은 6.7 정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6.7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1.7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여기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지점은 자 2, 3, 4, 5, 6 이 경우가 있겠지. 그럼 만나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고 여기가 10개가 되는 거야. 자, 이 양쪽에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만약 이 최대나 최소가 정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 정수가 나올 때는 얘네들은 한 점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려보라는 소리야. 무조건 그려봐야 돼. 알겠지? 이게 바로 외부의 점에서 원까지 점까지 거리의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 요거 이렇게 풀 때 실제로 양쪽으로 다 세봐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직교하는 두 원은 이거는 그냥 잘 이해 안 가면 넘어가도 돼. 이것은 사실 조금 오바스럽지만 일단 선생님들끼리 만든 거에는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일단은 넣어놨어. 자, 31페이지 마지막. 원 내부의 한 점을 지나는 현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뒤에 한번 봐봐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어떤 원이 있어. 원에 있잖아. 내부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 내부에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나는 현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현들은 뭐야?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현들이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 길이가 정수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현이 이 점을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은 뭘까? 이 점을 지나면서 현 중에서 가장 짧은 현은 뭐고 가장 긴 현은 뭘까? 그렇게 그냥. 중점. 자, 중점을 지나. 자, 중심을 지나면 이 현은 가장 긴 현이 되겠지. 자, 현 중에 가장 긴 현은 지름이야. 알겠지? 얘를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은 이 중점을 지나는 현과 직선이 될 때가 가장 짧아져. 그럼 선생님 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자, 반지름이 주어졌잖아. 얘도 반지름이잖아. 그치? 얘를 뭐 R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 굉장히 복잡해. 진짜 복잡한 일이 될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위치. 여기가 중심이 딱 이렇게 X축 위에 내지는 Y축 위에 존재하게끔 하고 이 점도 여기에 딱 주세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가 요 점하고 요 점일 거 아니야. 요 점 구하는 건 되게 일도 아니거든. 그냥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X값만 넣으면은 Y의 제곱이니까 두 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되게 쉽게 구해져. 그리고 지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5다. 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라고 하면은 자, 현이 정수인 현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5, 6, 7, 8, 9, 10, 9, 8, 7, 6 이렇게. 얘랑 얘는 하나가 되지만 나머지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생긴다고. 그게 바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32페이지에 있는 그거야.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있잖아. 싹들 한번 풀어봐야 돼. 싹 한번 풀어보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팁을 주긴 줬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정말 답이 없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법들을 한 번씩이라도 다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 반드시 거기 있는 풀이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은 그 풀이법들까지도 싹 다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너무 덥다.